네, 오늘 아까 아침에 보셨다시피 코스피 4천 돌파했습니다. 제가 4천 돌파할 거라고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던데, 네,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원인도 있고요. 금리나 기조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재현되고 있고 에이펙도 앞두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코스피 ETF 매입하자고 제가 권고도 하고 저도 매입했는데요.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가는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리 정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서 노력하는 김에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저희 우리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의 기대에 또 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관세 전쟁, 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많이 근접했음에도 대미 투자, 현금 비중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분투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가능한 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외환시장도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융위원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즉 대환대출에 한해서 기존처럼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627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기존 LTV 70%를 유지한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살핀 금융위의 세심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보완대책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실수요자를 위해서 부동산 금융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재점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27 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계획 대비 50%로 감축한 조치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수도권 지역의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 것도 민생 경제 관점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자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줄어든 대출 한도 때문에 생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 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가 지난 627 대책으로 5천만 원가량 하향 조정된 바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것은 젊은 세대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우는 경우가 되는 게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 집 마련의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요. 11호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도 이러한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부터 강조했듯이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금융 접근성 완화와 대출 규제의 정교한 조정으로 주거 사다리를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333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일부 두 분 의원께서 공동 발의에 참여한 바 있지만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또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어제 박수현 대변인께서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올해 초에 유사 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 제안이 되자 우리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상의하셔서 법안을 발의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철회를 권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이 법안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고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도리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개별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을 당이 일일이 다 통제하기 어렵고 대개는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당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지만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어쨌든 그 전처럼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끝까지 혹시라도 이것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